내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진다. 탈모입니다. 아니면 내가 머리숱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다 해도 탈모가 시작된 건데요.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융닥터의 탈모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결혼 정보회사 배우자 기피 1순위가 바로 대머리라고 합니다. 탈모는 단지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유부터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이마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로아규탄이라는 피지 억제제를 먹어봤는데 그게 부작용이 탈모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탈모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다면 아마 이 3가지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남자인데 아빠한테 대머리 유전자를 받았다. 이 유형이에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고 하죠.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탈모를 막자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거세당한 남자들은 대머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이 탈모되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유전은 아니야. 근데 후천적으로 이 모낭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모낭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나는 그 주기가 단축됩니다. 머리카락이 성장하는 주기가 단축돼요. 그러면서 머리가 가늘어지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이 모낭 크기가 왜 줄어드냐? 요거는 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아니면 철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한손의 탈모 관리라는 책에 보면 염색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모낭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피로 가는 피의 양, 즉 혈류량이 확 줄어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 피가 왜 이쪽으로 안 가냐 한다면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 같은 게 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혈관 관련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으로 인해서 탈모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3가지 유형이 딱 무자르듯이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 하실 텐데요. 네, 유형마다 최적의 해결책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단 유전적 요인부터 볼게요. 유전자 때문에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게 탈모약, 그리고 모발이식 요 2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직방이죠. 이게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모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탈모약의 원리를 조사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건 DHT라는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이 호르몬이 나의 모낭을 이렇게 공격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나야 되는데 나지 못하죠. 탈모약 중에서 피나스테리드는 이 나쁜 DHT를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못 나게 하던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을 처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때요? 모낭을 공격하던 애를 죽이니까 다시 머리 구멍, 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나겠죠. 먹는 약은 이 원리로 탈모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심지어 굵어지고요. 약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탈모가 오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 근데 이건 남자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둘 다에게 가장 효과 좋은 거 바로 모발이식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것도 잠깐만 다뤄볼게요. 제 남자친구도 무려 2번이나 모발이식을 했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조금 비추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도 영원히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머리가 빠져요. 근데 뭐 여성분들이 이런 옆부분에 천모나 이천모 이렇게 심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전적 탈모인 남성분들 막 4천모, 5천모 이상 심어야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도 또 머리가 빠집니다. 에이 그래도 천천히 빠지잖아. 그게 어디야? 이러실 수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흉터예요. 흉터가 뒤에 은근히 크게 남거든요. 하나씩 뽑아서 심는 게 아니라면 보통 흉터가 남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삭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흉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흉터를 가리면서 기르자니 또 빠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런 상황까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무조건 모발이식 할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모발이식 하고
꼭 약까지 병행하면서 쭉 먹을 각오 되어 있으신 분들만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모발이식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보단 조금 덜 강력하긴 하지만 꽤나 확실한 탈모 치료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약을 뿌리거나 주사 방법입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 알 텐데 미녹시딜 아시죠? 그냥 약국 가서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얘는 DHT를 없애는 원리는 아니고 여기 두피에 혈류, 피를 돌게 하는 원리예요. 탈모가 있는 곳에 혈류를 개선하면 모낭이 머리카락을 쑥쑥 나게 도와주는 거죠. 이 뿌리는 약도 두피에 뿌리면 쫙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낭에 나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약 부작용 심하다던데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나름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가 이걸 뿌려보길래 궁금해서 한번 뿌려봤거든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또 이런 건 다 해옵니다. 근데 제가 겪은 부작용이 이랬어요. 제가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꿈속에서 간달프 아시죠? 간달프가 지팡이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서 제가 깼거든요. 근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부작용이더라고요. 효과는 없었나요? 하신다면 한 번만 뿌려도 저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털이 샘솟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약은 확실히 효과가 좋다. 만약에 내가 이걸 써봤는데 부작용 난 잘 모르겠던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의사가 아니에요. 이런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만 듣고 무작정 사서 뿌리거나 하지는 마세요. 이 약을 사기 전에 꼭 전문의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거친 후에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주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원형 탈모다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주사. 모낭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데요. 일단 그럼 원형 탈모가 내가 왜 생기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내가 나를 공격해. 내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 주사를 놓게 되면 모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줌으로써 치료가 됩니다. 탈모 주사라고 하면 보통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맞게 되면 염증을 쫙 줄여준대요. 염증을 줄이면서 모낭이 회복되고 그 모낭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사나 먹는 약 이런 거는 너무 강력하고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저는 약간 치료보다는 머릿속 관리 측면에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내 머리카락 좀 매가리가 없고 숨이 죽어요. 또는 머리카락 요즘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관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또 있어요. 일단은 두피에 맞는 레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의원에 가서 맞는 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보통 레이저 하면은 레드 레이저 그리고 적외선 레이저가 있다고 합니다. 레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특정 파장이 아주 깊숙하게 쏘아요. 모낭으로. 그러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서 탈모가 개선되는 거예요. 연예인분들이 보통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외선 레이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외선을 쏩니다. 두피에다가 적외선을 쏴요. 그러면 염증이 감소하면서 탈모가 치료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레이저들은 부작용 측면에서 보자면 비교적 안전하다. 그리고 막 통증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탈모가 아주 심하지 않아서 조금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레이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효과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보시는 분들 아주 다양하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프지도 않고 부작용도 적으니까 개인적으로 관리 중에서는 저의 원픽이에요. 두 번째는 한의원 침. 침은 일단 아프잖아요. 놓을 때는 아픕니다. 근데 친구가 한의원에서 탈모 치료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침을 이렇게 놓게 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또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낭에 산소랑 영양분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된다고 해요. 또 침을 맞을 때는 아프지만 맞고 나면 우리가 좀 릴렉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안정되는 효과로 또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인데 형편이 되신다면 레이저랑 침, 이 관리를 두 개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영양제. 영양제는 앞에서 다른 것들에 비하면 효과가 아주 미비하죠. 그래도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양제는 죽은 모낭에서 막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부활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우리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비오틴을 꼭 챙겨 먹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보시다시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닌데 머리카락이 상당히 가늘어요. 미용실 갈 때마다 고객님 머리카락 너무 가느세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유형. 그래서 비오틴 챙겨 먹는데 그런 머리카락이 살짝 굵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복용을 해본 건데 바로 타이로신입니다. 비오틴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굵어지면서 얘는 검은 머리가 난다. 흰 머리가 나다가 검은 머리가 나요. 유전적으로 탈모이신 분들을 머리 다시 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머리카락이 일단 굵어지고 흰머리가 다시 검게 납니다. 우리가 흰머리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멜라닌 색소가 몸에서 부족해가지고 흰머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로신을 먹으면 멜라닌 생성이 촉진돼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머리카락을 뿅 하나 뽑아봤는데 하얗게 나다가 최근 머리 그 부분이 타이로신 먹은 시점부터 검게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도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검은 머리가 나는 게 이 타이로신의 또 하나의 효과였어요. 저는 먹을 때마다 확실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패션 영상 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용으로 구글링해서 사진도 같이 쓰곤 했는데 저작권 경고가 들어왔어요. 게티 이미지에서. 저는 게티 건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월 정액권을 내고 사진을 쓰겠다. 얼마면 되냐? 했더니 1년에 1,000만 원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무형자산이 가치가 있는 건 저도 알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내도 또 사진을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백 장 정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패션 영상을 지금처럼 자주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또 AI 그림과 함께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뵐게요.